조규성 선수가 리그 2라운드에서 또다시 득점을 했습니다. 리그 1라운드 득점, 2라운드 득점. 지금 한 경기당 한 골을 넣고 있어요. 미트윌란이 기본적으로 조규성을 쓰는 방법 자체가 조규성을 중심으로 미트윌란의 전술이 짜여 있고 너무나 조규성을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삭센 옆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역할은 약간 이삭센이 측면으로 돌면 조규성이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삭센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죠. 이삭센뿐만 아니라 왼쪽에 심시르, 오른쪽에 세렌센, 그리고 올센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거든요. 올센도 올라오면서 약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조규성을 중심으로 조규성에게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볼이 넘어오고 넘어왔을 때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해주면서 이 선수들한테 볼을 떨어뜨려주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게 조규성 선수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믿고 플레이를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마치 케인처럼 최전방에 있다가 약간 내려와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조규성 선수의 주변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죠.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는 조규성이 볼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떨어뜨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조규성 선수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처럼 마치 조규성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규성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만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측면 공격수도 봤던 선수니까 측면 공간으로 돌아뛰거나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도 되거든요. 조규성 선수의 옆에 뛰는 이삭센이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랑 투톱을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여줍니다. 이때 조규성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삭센이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 이때 공간으로 침투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규성이 반대로 돌아뛰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고 이때 이삭센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미트윌란은 만능에 가까운 선수로 생각하면서 영입을 한 거죠.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삭센이 끌어내고 조규성이 침투한다. 이러한 플레이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확실하게 이삭센이 투톱이 아니라 투톱 자리에서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측면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조규성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삭센이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 한 명이 이삭센을 따라서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조규성이 전방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가는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침투하는 조규성에게 후방에서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조규성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침투에 들어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물론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조규성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삭센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겼을 때 조규성이 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간다. 이거를 완벽하게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득점하는 장면도 보시면요. 여기서 미트윌란이 볼을 끊어내고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역습이 시작되자마자 조규성이 앞에 위치하고 있다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가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끊어냈을 때 이미 조규성이 상대 수비라인 뒤쪽으로 좋은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조규성에게 적절하게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도 너무나 완벽했고요. 또다시 1라운드에 이어서 정말 셀레브레이션을 즐겁게 하는 이런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를 보니까 미트윌란 내에서도 정말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상대팀과 이제 대결을 하면 어느 정도 조규성 선수가 이 리그에서 어떤 정도의 위상일까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리그 내에서 리그의 지배자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 하면 아무래도 덴마크 쪽이 체격 조건도 너무나 좋고 키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권이라던가 몸싸움에서 정말 안 밀려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경기에 보면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조규성 선수가 박스 안에서 일단 움직임도 좋고 덴마크 선수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 크로스를 머리에 맞춰서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점프를 했을 때 덴마크 선수들보다 높게 떠올라서 머리에 볼을 맞춰요. 그래서 조규성의 제공권이 덴마크에서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미트윌란이 편하게 합니다. 측면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에게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여기서 버텨내면서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발리슛을 가져가요. 요 장면도 보시면 조규성 선수의 힘과 제공권과 그 버텨내는 그런 플레이들이 덴마크에서도 통한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통할 정도면, 물론 이제 당연히 덴마크가 리그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힘만큼은 그래도 뭐 여러 빅리그와 비교했을 때도 이런 거칠거나 힘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트윌란 경기를 몇 경기 안 봤지만 몇 경기 보시면 와, 되게 거칠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그런 힘이 들어간 그런 리그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리그에서 조규성이 파워 싸움에서 절대 안 밀린다. 이게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규성 선수가 이 파워를 가지고 전방 압박도 정말 잘해요. 순간순간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조규성 선수가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전방에서 계속 달려들면서 가장 압박을 열심히 하는 선수가 또 조규성입니다. 일단 조규성 선수가 전방 압박부터 포스트 플레이, 제공권, 연계 플레이,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 공간 침투, 마무리까지.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머리로 넣고 이번 경기에서는 발로 넣었어요. 정말 쉽게 말하자면 덴마크 리그에서의 케인과도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덴마크 리그에서 빅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웬만큼 덴마크에서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덴마크에서 리그를 정말 지배하는, 파괴하는 선수 정도는 돼야 빅리그에 갈 수가 있어요. 덴마크 리그에 갔을 때 조규성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흐름인데, 조규성 선수가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라 단 2경기만 봤지만 압도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꾸준히 보여준다면 분명히 빅클럽에서도 조규성을 관심 있어 할 만큼 조규성 선수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 미트윌란의 이삭센이라는 선수가 리그 지배자급으로 잘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AC 밀란이라던가 라치오라던가 세리에 쪽 구단들이 관심을 좀 나타냈던 선수거든요. 조규성 옆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지난 시즌에 리그를 뭐 거의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빅리그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조규성 선수도 마찬가지다. 이번 시즌에 덴마크 리그를 완벽하게 압도를 하고 접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다음 시즌에 빅리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고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인츠가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뭐 실제로 오퍼는 안 났다고 하지만 와포드나 레스터 시티나 뭐 이런 팀들이 조규성을 관심을 보였다는 뜻은 조규성의 그런 플레이들이 어느 정도는 통할 만큼의 플레이가 보이니까 관심을 보였던 거거든요. 셀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계속 발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분명히 빅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2경기밖에 안 했지만 조규성 선수의 그 유럽 도전기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